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희 OD 감귤 복분자 무화과 이 네 가지 품목이 그동안 우리 본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예시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OD 감귤 복분자 무화과 이 네 가지 파트를 묶어서 제가 예시 문제를 지금 함께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총 3문제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9회.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복분자 품목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학전 과시손해보장 방식 복분자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서 15점짜리로 지금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품목이 나오면은 헷갈리지 않게 품목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연습 지금부터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물음이 1번, 2번 총 이렇게 2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 1번 먼저 볼게요. 자, 아래 표는 복분자의 과세손해보험금을 산정할 때 수학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을 구하는 식이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계산식을 쓰래요. 자, 무려 10점짜리로 출제가 된 문제죠. 매우 높은 배점입니다. 자, 참고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기본서에 이 수학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 이 사고 일자별에 따른 경과 비율, 자, 이거 구하는 공식을 암기했냐 이렇게 나온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겠다 했는데 실제로 출제가 되어서 약간 치사하다 이렇게 말이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경과 비율 구하는 공식 같은 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전부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우리 복분자 같은 경우는 수학을 6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사고가 6월 1일부터 7일 사이에 났냐, 6월 8일부터 20일 사이에 났냐에 따라서 각각의 경과 비율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사고가 6월 1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났어요. 자, 그러면은 경과 비율 어떻게 됐냐? 경과 비율은 숫자 98에서 사고 발생 일자를 빼면은 우리는 이 6월 1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경과 비율을 산출할 수 있었고요. 자, 6월 8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경과 비율 어떻게 구했냐? 자, 요거는 조금 까다로웠죠. 자, 먼저 사고 발생 일자. 사고 발생 일자의 제곱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빼주는데 뭘 빼줘요? 자, 43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를 빼주고 이 값에다가 460을 더했죠. 자, 그리고 이 전체의 값을 뭐로 나눠줘요? 이 전체의 값을 2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6월 8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이의 경과 비율을 지금 우리는 산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정답은 1번 98 마이너스 사고 발생일자, 2번 정답은 사고 발생일자의 제곱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 발생일자 플러스 460을 2로 나눈 값이 6월 8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경과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시험에 이렇게까지 넣으면 안 되죠. 너무 치사한데, 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참고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복분자 품목의 아래 조건을 참고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래요. 자, 근데 제가 이거 뒤에 나온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조건 보시면은 단, 피해율을 구할 때는 퍼센트 단위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과시손해보험금을 구해라.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고요. 자, 5점짜리 기본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건 보실게요. 품목은 당연히 복분자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은 500만 원 지금 됐고요. 자,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가입 포기수는
1800포기, 그리고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자기부담 비율은 20%로 지금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평년 결과 모지수는 7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확하기 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수확 전 사고 조사 내용을 보자면은 사고는 4월 10날 사고가 났습니다. 자, 냉해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조사할 때 표본 조사를 진행하겠죠. 자, 그래서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다 셌어요. 그랬더니 250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표본 조사를 했더니 전체 결실수는 400개인데 그 중에 이 냉해 피해를 입어서 수정이 불량된 수정 불량 결실수는 200개다. 자, 그리고 표본 구간 몇 개로 했냐? 10개로 했구나 나왔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은 20%로 지금 조사가 됐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가 지금 구할 게 뭐예요? 구할 거는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복분자 품목에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는 공식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공식은 아주 심플했어요. 복분자에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먼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뭘 곱해요?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금액을 곱하면은 우리는 복분자의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가피자다 이렇게 봤는데요. 한번 먼저 적어놓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지금 요 공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복분자의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복분자는 이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이 다른 품목이랑 달랐어요. 우리 일반적인 품목 같은 경우에는 피해율이 평수 및 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율이 고사 결과 모지수를 자, 뭘로 나눠져요? 고사 결과 모지수를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복분자의 피해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써두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이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해야겠네. 자,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해야지 복분자의 피해율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고사 결과 모지수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 기본서에 따르면은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공식이 달라졌는데요.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고일자가 4월 10날이에요. 그러면은 사고가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금 해당하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사 결과 모지수 어떻게 구하냐? 고사 결과 모지수는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난 경우에 고사 결과 모지수는 먼저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뺐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자, 여기에다가 뭘 더해줘요?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미보상으로 죽은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빼주면은 우리는 이제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평년 결과 모지수 몇 개냐? 평년 결과 모지수는 우리 문제에서 7개라고 했죠. 조건에 나와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몇 개예요? 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우리 지금 이 사고 조사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먼저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합계가 250개라고 했어요. 자, 그럼 250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자, 이 표본 구간이 총 몇 개였냐? 10개로 했다. 자,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정답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5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기본서에서 이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표본 구간을 선정할 때 앞, 뒤로 2포기씩 추가로 해서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복분자는 표본 구간을 선정할 때 전후 2포기씩 추가해서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한다.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본 구간 수는 10개가 되지만 우리가 값을 구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전후 2포기씩 추가한 거니까 곱하기 5를 해줘가지고 이 값으로 지금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거죠. 자,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250개를 표본 구간수로 나눠주는 건데, 자, 근데 여기다가 표본 구간수는 앞뒤 2포기씩 추가해서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하니까 곱하기 5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자, 총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몇 개 돼요? 5개가 된다. 알 수 있죠? 지금 구한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이래서 5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어떻게 구해요?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정이 불량됐다고 환산한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우리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곱해주면은,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알 수 있다. 기억나시죠? 자, 먼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몇 개예요? 방금 앞에서 5개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5 곱하기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 수정 불량 환산 개수는 구하는 공식이 또 달랐죠. 자, 어떻게 해요? 먼저 수정이 불량된 결실수를 전체 결실수로 나눴어요. 자, 여기에다가 그리고 우리는 자연수정 불량률을 빼준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자연수정 불량률을 빼준다. 자, 다시 한번 공식 보시면은 수정 불량 결실수를 구했어. 그럼 얘를 전체 결실수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지금 수정 불량된 결실수가 얼마나 되냐 그 퍼센테이지를 알 수 있는데, 자,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자연 수정 불량률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빼줘야지 우리는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수정 불량 결실수 몇 개냐? 자, 문제에서 표본조사 결과 보면은 전체는 먼저 400개고 수정 불량 결실수는 200개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분모 자리 전체 결실수에는 400이 들어가는 거고, 자, 표본조사 결과 수정 불량 결실수는 200이 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자연 수정 불량률을 빼준다고 했죠. 자,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수정이 불량되는 퍼센테이지가 15%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는 자, 우리 연구 결과 값을 가져온 거로 단순 암기사항이라고도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수정 불량 결실수를 전체 결실수로 나눈 값에다가 이 자연 수정 불량률 15%를 빼줘야지 우리는 지금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알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은 0.35 나온다. 여기까지 구하셨나요? 자, 그래서 수정 불량 환산 개수는 0.35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 구했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요 값이죠.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알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5개에다가 이렇게 구한 수정 불량 환산 개수 0.35를 곱해주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곱해주면은 1.75 나오는 거 다들 구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구하고 있는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1.75개가 된다. 되셨죠? 여기까지 구하시고요. 자, 마지막 한 개 남은 게 뭐예요? 마지막 한 개 남은 거는 비보상고사 결과 모지수. 자, 얘까지 구하면은 지금 우리는 5월 30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어떻게 구하냐? 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같은 경우에는 평량 결과 모지수에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빼고 수정 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를 빼고 거기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이 우리 작년에는 별표 7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올해는 기본서가 개정되면서 별표 7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 5월 31일 이전에 그러니까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구한 평량 결과 모지수 몇 개예요? 조건에서 7개 나왔죠. 자, 7 빼기.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몇 개예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5개라고 구했죠. 자, 그래서 우리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고사한 결과 모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평량 결과 모지수 7개죠. 여기 문제 조건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평년에서 우리가 구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먼저 빼줘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수정이 불량됐다고 환산한 결과 모지수도 빼줘야겠죠. 방금 1.75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빼주면은 평년에서 지금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빼기 지금 수정 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까지 빼준 거죠. 여기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줄 건데 미보상 비율은 지금 문제에서 하나밖에 안 줬어요. 20%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0.2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적은 이 값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대괄호 하나 들어가고요.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75를 먼저 해줘야겠죠. 자, 여기에다가 0.2 곱해주면은, 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우리 몇 개로 할 거야? 정답 나왔네요. 0.75로 할 거야.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월 31일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평량 결과 모지수에서 지금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 불량을 빼요. 자, 거기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은 이제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고사한 결과 모지수 0.75를 구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적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쓴 거 다시 정리하면은 평량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여기다가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1.75개 더해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0.75 자, 요거 하면은 지금 우리는 5월 31일 이전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사 결과 모지수 얘를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시면은 지금 자, 3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피해를 구할 때 고사 결과 모지수는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복분자의 과세손해보험금을 구하기 위한 피해율 구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구한 내용이 여기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분홍색 치는 요 고사 결과 모지수 요 값을 구하기 위해 아래 요런 과정을 다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구한 고사 결과 모지수는 3개다. 자, 그리고 평년 결과 모지수 몇 개냐? 7개다 나와 있죠. 그대로 대입. 자, 그러면은 3 나누기 7 해주면은 이제 우리는 피해율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피해율이 0.42857 땡땡땡 나오네요.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단 피해율은 퍼센테이지 단위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됐죠. 자, 그러면은 0.42857 자, 먼저 퍼센테이지로 바꿔야겠네요. 그러면은 42.857% 나오고요. 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그러면은 42.86% 된다.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요 피해율이에요. 요 피해율은 42.86%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아, 다 구했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복분자의 과세손해보험금 구할 수 있죠. 보험 가입 금액 얼마예요? 보험 가입 금액은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은 500만 원이다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500만 원 곱하기 피해율은 42.86%, 자기부담 비율은 어디 나와 있냐? 자기부담 비율은 보통 문제에서 계약사항이나 조건에 제시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자기부담 비율 20% 나와 있네요. 자기부담 비율은 20%다. 다 했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씩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지우고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보험 가입 금액 얼마 나왔어요? 500만 원이고요. 자, 피해율 42.86이니까 0.4286으로 넣을 거고요. 자기부담 비율 20%니까 0.2로 넣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계산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복분자의 과세손해보험금 구할 수 있는데요. 계산기 같이 꼭 두드려 보세요. 자,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은 114만 3천 원 나온다.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복분자의 과세손해보험금 얼마예요? 114만 3천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복분자의 과세손해보험금 구하는 문제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복분자의 과세손해보험금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냐?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문제였고요. 알고 있다. 가피자로 구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복분자의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냐? 피해율이 평수미평이냐? 아니죠. 복분자의 피해율은 고사결과모지수 나누기 평년결과모지수였죠. 자, 그러면은 이 고사 결과 모지수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냐, 그 이후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자, 지금 문제 보시면은 사고가 4월 10일이에요. 그러면은 5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에 지금 우리는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해야겠죠. 자, 공식이 뭐였냐? 공식이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였다. 자, 그러면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몇 개냐? 자, 조사 내용에서 구하면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조사 내용에서 구하면 되는데요. 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합계 몇 개였냐? 250개였다. 근데 이게 표본조사죠. 자, 그러면은 표본 구하는 몇 개였냐? 10개였다. 나누면은 지금 우리는 나오냐? 정답은 아니다. 왜 그러냐? 복분자는 우리 기본서에 따르면은 표본 구간을 선정할 때 표본 구간 전후 2포기씩 추가해서 총 5포기를 표본 구간으로 한다고 했다. 그럼 여기다가 5를 곱해야지 총 이 50개의 표본에서 나온 게 250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250을 50으로 나눠주면은 최종적으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5개가 된다. 요렇게 구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구할 때 포인트가 뭐냐? 자, 수정 불량 결실수를 전체 결실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복분자는 자연 수정 불량률이 있었죠. 자,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연구 결과에서 가지고 온 퍼센트로 15% 정도는 자연적으로 수정이 불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암기해서 이 나눈 값에다가 얘를 빼줘야지 지금 우리는 수정 불량 환산 계수를 알 수 있다. 요거를 또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살아있는 거 빼주고 수정 불량 빼주고 거기다가 여기 문제에 있는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은 우리는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구할 수 있다. 자, 요렇게 구하는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거 다 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과세손해보험금 구할 때 피해율 자리에 대입하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살펴본 이 물음 2번 5점짜리 문제죠. 아주 기본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품목이랑 조금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냥 지금은 여러분 기본 이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문제를 푸는 거구나. 요 정도 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분자는 사실 지금 제가 여기 같이 풀어본 요 문제보다 더 어려운 유형으로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첫 번째 문제는 작년도 나왔던 구회 문제, 복분자 문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두 문제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